가족과도 같은 강아지가 잘못될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 눈물이 났다. 그렇게 울다가 며칠 전 꿨던 꿈이 생각나 꿈일기장을 들여다봤다. 무의식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순간 현실로 튀어나와 우리의 행동과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명상가들은 말한다. 무의식을 잘 들여다보고 평상시에 의식적으로 살도록 노력하라고. 그래서 깊은 명상을 할수록 익숙하면서도 낯선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무의식 그 자체인 꿈 안에서의 행동이야말로 실제 현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 어느 날 잘 키우던 강아지가 한쪽 앞발을 갑자기 쓰지 못하더니 급기야 걷다가 픽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너무 놀라 바로 병원을 데려갔는데 여러 검사를 하고 나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딱히 낑낑거린다거나 직접적으로 아픔을 표현하는 건 아니어서 별 이상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날 밤부터 갑자기 대놓고 강아지가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7년 동안 키우면서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처음 봤기에 가슴이 철렁했다. 항상 내 옆에 붙어있던 것과는 달리 나에게로부터 도 멀리 떨어져 어두운 곳에 누워 괴로워했다. 비슷한 증상을 찾아 밤새 인터넷을 뒤져보는데 그곳은 온통 절망적인 글들로 가득했다. 초기 진료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거나 급성 췌장염으로 손도 못 써보고 갑자기 하늘나라로 보냈다거나 가족과도 같은 강아지가 잘못될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 눈물이 났다. 그렇게 울다가 며칠 전 꿨던 꿈이 생각나 꿈일기장을 들여다봤다. 나는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다. 목적지를 한 정거장을 지나쳐버려 급하게 버스에서 내려 걸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이 긴 고가도로였다. 한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강아지 4마리를 끌고 오는 것이 보였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유독 꼬질꼬질한 강아지가 하나 있어 유심히 보니 목걸이에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써져 있었다. 깜짝 놀라 강아지를 아줌마에게 빼앗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이었다. 꿈일기를 읽고 나니 이상한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강아지 옆에 누워 건강하게 장난치는 강아지 모습을 계속 상상했다.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병원으로 향했고 더 다양한 집중적인 검사에도 끝내 원인을 찾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진통제를 처방해줬고 일주일 후에도 나아지질 않으면 정밀 뇌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알겠다고 하고 약을 받아 병원을 나서며 나는 직감했다. 더 악화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낯선 이에게 멀리 이끌려가던 내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자 강아지는 누가 아팠냐는 듯 다시 활발하게 뛰어다녔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팠던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만일 꿈에서 내가 이 녀석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버스를 애초에 잘 내려서 고가도로로 돌아갈 일이 없었다면 현실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니 그럼 아줌마가 데려가던 나머지 3마리의 강아지는 꿈에서의 행동은 무의식의 행동이다. 그 무의식적 행동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의 결과를 바꿨다고도 생각한다. 매일 밤 꿈을 꾸고 자각도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의 내 행동들이 현실에 드러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무서워진다. 그동안 기억조차 나지 않는 꿈들에서 나는 대체 뭘 하고 다녔을까? 명상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완벽한 자각몽이 아니어도 점차 자각의 정도를 넓혀갈 수 있을 정도로 꿈이 매우 선명해진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꿈을 자각할 수 있다는 거다. 우리 모두가 꿈을 얼마든지 쉽게 자각하는 날이 온다면 그리하여 꿈과 현실의 인과관계와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질 때 그때야말로 인간이 우주의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순간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본다.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한 우리 집 강아지는 내 발밑에서 코를 골며 아주 잘 주무신다. 나한테 잘해라. 내가 너 살렸다.